안녕하세요. 수풍정 동영상 상담입니다. 그동안에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그 동영상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동영상 상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아마 명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소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궁금하다거나 그런 뭐 철학을 찬다거나 그런 상담은 카톡 상담으로서 충분히 지금 커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 상담은 그동안 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카톡 상담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는 수풍적으로 찾아오는 대면 상담보다는 카톡 상담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면 상담하실 분은 여러 가지를 의논해야 될 분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오시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웬만한 부분은 제가 새로 만들어 놓은 카톡 상담 프로그램이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거의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 57세 되는 분입니다. 이분 명식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사주 주인공은 명리 공부를 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공부 겸 그래서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자, 이 명식은 여름에 태어난 금의 특성으로 볼 수 있죠. 여름의 금은 이제 뜨거움 때문에 금이 약하죠. 약하고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뭐냐면은 운세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용신을 먼저 잡는다면은 이분은 용신이 원래 이제 약한 사주에서는 인성이 용신인데 제가 이제 공부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토는 인성으로서는 십성으로서는 인성이지만은 금의 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토는. 그렇게 보니까 용신을 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묘신지 진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묘시 같으면은 기묘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묘신지 진신지 두 개 놓고 구분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까지는 딱 봅니다. 봤을 때 여기 들어있는 성격 십성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보면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죠. 그러면은 묘시가 되면 정제가 있어요. 묘시 아니라도 정제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정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고. 그럼 두 개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금이 하나 더 있으나 원래 일간이 경금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인이나 편인이나 두 개를 놓고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냐 아니면은 한번 접고 일단 한번 의문을 가지고 또 의심을 한번 해보고 받아들이는 편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쪽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을 진시로 잡았습니다. 이제 뭐 해가 한참 떴을 때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러면은 이때도 해가 뜹니다. 그지? 왜냐하면은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뜨기 때문에 큰 두 개가 애매합니다. 겨울 같으면 당연히 묘시는 해가 안 떴죠.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은 이 명식은 우리가 이제 뭐 공부가 되어버립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공부를 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럼 이제 용신이 이제 금이 되고, 희신은
이 금은 용신이 약합니다. 진토의 생을 별로 못 받으니까. 그래서 토가 기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 목,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올해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내년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년이 그 내년을 보니까 이제 기해년이거든요. 기해년. 기해년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천간이 당연히 인성이고 지지에도 들어와서 축을 하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로 보고 싶었죠. 여름에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지? 이 화기를 너무 많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병약용신도 볼 수 있죠. 이 병을 문제점 되는 이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이 부분을 눌러주는 수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상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기나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물론 이제 조우적인 면, 계절적인 면도 보셔야 되지만은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은 일간이나 그 오행의 특성이죠. 이라면 금은 화를 두려워하지만은 화를 싫어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름에 금이 그렇게 좋을 일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야? 절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조우로 쓸 뿐이지 그걸 용신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가장 절박했을 때 그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름에 금이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지 뭐 씻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웬만한 부분은 엎어서 다 풀려갑니다. 저는 그쪽에 제가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자, 이분은 이제 용신이 이제 금이고 희신은 토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접어놓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분의 심리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사주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 사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기질, 꼴입니다. 그 다음에 운세의 흐름입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뭐죠? 개인 사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을 알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심이 간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토론할 용의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이분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 그 기질이 어떤 문제나 그 직업을 맞았을 때 그 사람이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지? 잘 안 바뀌죠. 이분은 이제 일간이 경금이니까 경금의 특성인 그냥 강직하고 소신 있고 의리 있고 잘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이 경금의 특성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상대한테 앉으려고 그럽니다. 앉으려고 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상대를 꺾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은. 그래서 강하죠. 이 경금이 옆에 또 하나 있으니까 뭡니까? 대단히 자신감, 그지? 자신감도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이분은 밑에 관성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에 뭐죠? 열정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화기가 대단히 강하니까 열정도 강하고 또 이 관성인데 관성이 혼잡돼 있으니까 그지? 음양이 혼잡돼 있으니까 상당히 자기 희생적이고 그지? 희생적이고 그 다음에
의무감, 뭐 이런 부분이 강하다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런 개별적 특성도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특성. 뭐냐면은, 자, O의 특성인 남을 배려하거나, 또 배려하지만 때로는 폭발할 성향. 그 다음에 4의 특성은 분명히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향. 그지? 그 다음에, 정의감, 의협심, 뭐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재성의 혼잡입니다. 이분은 천간인 외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정밀하고 꼼꼼하게 그지 사물을 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면에는 다소 좀 덜렁거리고 적극적인 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은 재무 관리, 그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멈춰야 되는가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있는 진토는 의문적, 의문이 많고, 그지? 또 일단 부정적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토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또 재밌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력이 빨라요.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것은 흘려듣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분은 수용궁이 경험이 됐기 때문에 남의 얘기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맞다 생각하면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생각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식신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식신의 특성은 한계를 가지면은 상당히 이제 깊이 연구하고 탐구할 생각도 있고 또 손재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를 한 가지씩을 보고요, 기지를.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엮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이분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두 개 똑같다 보니까 일관하고 급제가 없습니다. 그지? 급제가 없는 사람들은 타협을 잘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한 발을 내디딛고 나면은 손해 보더라도 밀고 가는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신과 여기는 정제와 때로는 연결이 되죠. 여기는 식신과 편제와 연결이 되죠. 이거는 뭐냐면 아주 집요합니다. 이중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중적이 뭐 나쁘다 좋다 그런 문제는 아니죠. 여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집착하는 생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낙천적인 면, 여유를 부리는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적 성향은 뭐냐면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 재능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분도 있죠.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그런 일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저 두 개는 바꾸면은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관료적 특성이다. 이런 특성들이 이분이 어떤 일을 했다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성향 따라서 어떤 선택을 했다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8글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혹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보면서 빠뜨릴까? 이게 을경합으로 보면 안 되죠. 합은 맞는데요. 이 합하고 있는 양간이 그걸 받고 있을 경우에는 합은 큰 효력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의 특성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강점과 보완점을 따로 분리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눈에 띄게 이분이 보완점이랄까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지? 중간중간 설명드린 대로 이분은 이제 타협을 잘 못하는 성향이라든지, 또 때로는 뭐냐면 이 화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지? 성격 한번 참고 있다가 한번 폭발하면은 상당히 이제 다혈질적이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또 건강을 또 좀 조심해야 돼요. 저처럼 혈압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다행스럽게 진토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토가 아니고 진시가 아니고 미시였다면 이분은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진토가 있다는 게, 진시에 태어났다는 게 상당히 뭐죠? 참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뭘 하면 잘하겠냐는 거죠. 그지? 기본적으로 식상생계가 된 사람들은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 사업가적 성향을 보입니다. 수완이 있다 그랬죠. 그지? 그게 뭐냐면은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식상생계입니다.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업가적인 수완은 있지만은 이분은 사소한 것에 타협을 잘 못하죠. 자존심 때문에. 네, 그런 직업도 피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굴에 묵칠하는 걸 잘 못합니다. 남들이 뒤에서 뭐요? 뒷담화하는 그런 직업은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벌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체면이나 명분이 있어야지 뛰어드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해야 될 부분이죠.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첫째, 재무 관리를 잘하니까 재무 관련 부분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고요. 사업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식신의 특성은 손재능이죠. 손재능은 뭐냐면은 입을 제외한 나머지 몸으로 할 수 있는, 물론 입도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전문가적 특성이다. 왜냐하면은 꾸준하니까 한 가지 잡으면은 뭐죠? 끝을 봐야 되죠. 중간에 중도의 포기를 잘 안 하죠. 그것도 직업을 선택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편인이 있습니다. 편인은 특수 분야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통찰력이거든요. 통찰력이니까 통찰력이 필요한 직업은 뭡니까? 저는 예술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술력. 예술력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의학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예술, 예능 이런 것도 들어있죠. 의학 쪽이 지금 이 연세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으면은 건강식품이라든지, 그지? 그런 데 상당히 대체와 근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지? 재무 관련 업종, 돈 관리 잘하죠. 그 다음에 뭔가 몸을 하는, 음악을 한다, 미술을 한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그지? 그런 부분에, 재능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통찰력이기 때문에 이런, 대체학 부분이나 예술 예능 쪽에 상당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직업을 얘기할 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가끔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어디 가니까 부동산 하라 그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주에 토가 많은 모양이죠. 이런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오행을 가지고 수가 많으니까 물장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말 직업 상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은 뭡니까? 직업은
여기 나타나는 오행의 수나 화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진 쪽으로 가야지 그게 직업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이 사람의 기질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쪽에 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했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안 한 분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봐야 됩니다. 이분은 여자 명시잖아요. 여명에서 관성이 두 개 있습니다. 그치? 정관과 편관. 이런 분들은 이 남성들의 호감을 갖는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딱 보면은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관이 두 개라고 뭐죠? 결혼을 두 번 한다거나 한다, 그지? 또 남자가 잘 따르니까 뭐 바람기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명예를 좀 깊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남자와 달라서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은 남자들이 봤을 때 호감을 느끼는 기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일에 사업을 하더라도 남자들을 상대로 하면 훨씬 더 잘 먹히겠죠. 예를 들면 옷가게를 하더라도 남성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배우자 궁은 월입니다. 월이 배우자 궁인데 간혹 이제 일지를 배우자 궁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기 길죠. 남자한테는 배우자 궁이고 여자한테는 월이 배우자 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자, 이분은 편관이 배우자 궁이니까 순요경입니다. 남편을 잘 하죠. 그러니까 정관이 남편 궁 같으면은 정관하고 편관의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정관은 따라주지만은 아닐 때는 뭐죠? 반기도 들어요. 근데 편관은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속에는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다 따라주는 편이 편관입니다. 이렇게도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종형의 배우자 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뭐냐면은 관을 극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일에 비록 순종형이라도 여기서 인목이 아니고 만약에 자수였다, 그지? 여기가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순종형은 순종형인데 뭔가 남편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남편에 대한 부분은 그 문제 없다. 예를 들자면 막말로 문제 없다고 해서 뭐냐? 그냥 평탄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분들도 이혼한 분도 있고요. 이분은 아니지만은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이 사람의 기질이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분 자체에서 남자에 대한 어떤 문제성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말 어떻게 사는가는 궁합을 봐야 되죠. 그치? 아무리 이렇게 좋은 구조를 가졌는데도 남편이 뭐죠? 전혀 안 맞는 궁합을 만났다면은 그지? 제대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배우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운세인데요.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사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고난 기질.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60 됐는데 앞으로 중요한 게 이거죠. 애들은 이게 중요하죠. 네? 앞으로.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질이. 그래서 이쪽으로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성실하면은 다 먹고 살았어요. 직업들이.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성실하다고 잘 못 먹고 살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구는 뭐죠? 우리가 조선시대나 아니면 뭐 70년대, 60년대보다 인구가 훨씬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지? 옛날에 일자리가 몇 개 없지만은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일자리마도 10,000개가 넘는답니다. 일자리 숫자는 늘어났지만은 그 일자리당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자꾸 줄어요. 그지? 옛날에는 고용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많았거든요. 농사도 노동집약적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대구 같은데, 특히 제가 있는 대구 같은데, 있는 쪽에는, 섬유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 노동집약적이었죠. 봉제공장 이런 거. 지금은 뭐죠? 전부 전산화됐거든요. 옛날에는 은행원에 다 일일이 다 계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포매킹 해버리죠. 그리고 은행이 줄어요. 지금 은행 지점 점포가 좀 줄고 있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줄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이게 중요하고, 어른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이분은 이제 용신이 토금인데, 토금은 어떻습니까? 토금은, 이분은 여기서부터 토가 옵니다. 그지? 문제가요. 10년 남았죠? 남았고. 이쪽에도 뭐냐면은, 이쪽 초면에는 운이 약합니다. 그지? 약하지만은, 이때부터 좋아지는데, 천간이 좋아지기 때문에, 천간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0년간 하는 일은 순조롭게 흘러가는데, 결과가 뭐죠? 생각보다는 다 잘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근데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분은 용신이 천간에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지지운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용신이 천간에 있는 분들은 용신 쪽에 운이 좋아도, 천간이 좋아도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치?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좀 생기겠지만은 이때부터 흘러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인성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실제 인성이 아니니까 십성만 인성이고. 그러면은 자, 사람을 치면 전쟁을 하는데 군산에 있는데 보급품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58세부터 내년부터 보급품이 오는 거예요. 예. 오니까 훨씬 더 뭐냐면은 이때보다는 안정적. 이때는 군사는 많은데 보급품이 적으니까 치열하게 살아있다면은 이때부터는 보급품이 오니까 힘이죠. 이거 전쟁을 치르는 장수, 대장이 마음이 좀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여유가 갖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뭐요? 이때부터는 상당히 좋죠. 지지가. 지지가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까지는 좋은 게, 이거는 아주 그냥 좋습니다. 설명을 드릴 필요 없죠. 좋은데, 이때는 뭐냐면은, 이때는 유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강한 화에도 버틸 수 있는 금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화에 충분히 버티죠. 방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화합금 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은 묘하게도, 이분이 여기하고 합이 됩니다. 그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럼 향후, 이때니까 기본적으로는 87세까지는 운이 상당히 좋죠. 그럼 노후에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가 무술년이니까, 그지? 경자대운의 무술년이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경금이 들어서 숫자를 더 풀었습니다. 지금 한장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죠. 군사 숫자가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올해가 무토가 오니까 보급품이 되니까 안정적일 겁니다. 그러다가 지지에서도 술토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지? 세월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안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내년도 뭐 올해보다 못하지만 대운도 기토고 세월에서도 기토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에서 내년도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이것도 좋지만, 비거분도 좋지만은, 이 인성운이 더, 이분한테는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58세부터 되는 10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리지 않겠나. 그지? 그렇게 보면은, 지지가 약하니까, 지지가 이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뭐, 주변과 충돌이라든지, 너무 식상운이니까, 너무 강한 의욕을 가지면은, 다소 기가 약하니까. 겉으로 센 것 같지만은, 건강상 문제가 생기니까, 그지?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면서 해 나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면은, 이때부터는 뭐야? 연세도 들었고, 운세도 좋으니까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급하지 마라. 향후 10년간은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면은,
백제시대에 아주 유리한 운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또 이 주인공께서는 의문이 나는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또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